만물이 푸르게 빛나는 6월의 초여름. 여름 휴가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 여행을 시작한 한 모자가 있습니다. 아유, 다슬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나 몸도 안 좋네. 좋은데 밖에 오래 있으면 위험해. 아유, 괜찮아.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고. 너도 들어와. 어떻게 이렇게 내과에 물고기가 사냐? 응? 아유, 알았어. 여행을 만끽하고 싶은 엄마와 달리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는 아들. 어디론가 향하는 모자의 분위기로 보아 이번 여행에는 남모를 사연이 깃든 것 같은데요. 아빠 없이 나랑만 오래 살아서 그런지 헤어지는 걸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 건데 좀 씩씩하게 좀 잘 견디면 좋겠고. 헤어짐이란 말에 흐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는 아들. 울어? 안 울어. 왜 그래 남자가? 그러니까. 눈물 나는 것만 보라. 차 좀 세워주세요. 가자. 가자 창피하다. 가자. 알았어. 먼저 가. 21살 재환이와 43 정희 씨. 모자의 이별 여행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여름의 문턱이 다가온 지난 5월, 우리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재환이를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예, 그러시죠. 네. 저희 부모님이 5년 전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재환. 그는 엄마의 문제로 제작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엄마는 아빠를 잊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곧 있으면 군대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좀 아빠를 이제 정리했으면 해서 좀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이혼한 아빠를 잊지 못하는 엄마의 짝사랑이 걱정된다는 아들 재환. 줄곧 살림만 하던 엄마는 최근 비밀스러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일주일 전부터 파출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이혼한 우리 아빠 집 가가지고 그 일 하고 있더라고요.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엄마. 설상가상 아빠는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이없죠. 제 이해하기도 힘들고 제가 한 달 후면 군대 가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 일을 좀 해결하고 가야 저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과연 전 남편의 새로운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오른 엄마를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낯선 아파트로 출근을 하는 엄마. 여기가 아빠가 사는 아파트예요. 설마 했는데 엄마는 재환의 말처럼 전 남편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재혼한 여자의 아들까지 살뜰히 챙기는 모습.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엄마를.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아빠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엄마가 아파트를 빠져나왔는데요. 여자와 아이에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홀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나섭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 결국 재환이 엄마의 앞에 나섰습니다. 엄마, 너 뭐야? 학교 안 갔어? 나 오늘 학교 휴강이야.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파실 일한다고 지난번 얘기했잖아. 여기가 누구 집인데? 아이고 누구 집은 그냥 파출부 일하는 집. 여기가 누구 집인데? 아이고 그냥 일하는 집이야. 여기 아빠 집 아니야? 아들의 등장에 당황한 듯한 엄마. 추궁이 계속되자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엄마 아빠한테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정신 일하다 차리라고. 왔어. 일하다 왔어. 맞아 일하고 갈게. 엄마 하던 일 해야 돼. 얼른 들어가 해야 된단 말이야. 얼른 가. 엄마 아빠한테 아직 미련 못 버렸어? 그런 거 아니야. 줄곧 엄마가 아빠를 잊지 못한 것이라 말했던 재환. 엄마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5년 전 16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던 엄마와 아빠. 그 이면에는 가족에게 무관심했던 아빠의 책임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야 임마,
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해? 일이 많았나 봐. 전화 안 받대? 좀 바빴어. 늘 건조하고 무뚝뚝했던 아빠.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다고 하는데요. 저녁은 밥 안 먹었으면 차려줄까? 먹었어. 그럼 뭐 커피라도 타줄까? 아유, 다 늦은 밤에 무슨 커피야. 피곤해. 나 잘래. 내가 밖에서 잘게. 들어가서 자. 아니야. 여기가 편해. 아빠가 집에 오면 그냥 불편했어요.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재미도 없고. 나중에 알았는데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기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낳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였다고. 근데 상처받는 쪽은 항상 엄마였어요. 결혼 후 줄곧 이어졌던 아빠의 무심함에도 끝까지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썼던 엄마. 그런데 엄마는 아빠의 외도가 충격이었겠죠. 근데 저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아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결혼 생활이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의미가 있겠어요. 두 분한테도 차라리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엄마가 아빠를 놔주기에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걸리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 좀 해주면 안 돼?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저는 그냥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맡은 본분에 충실히 하면 그게 엄마한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대학 가고 나서 엄마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아빠 집 파출부라고 하니까 뭔지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제가 군대를 밀어서라도 일을 하고 엄마 뒷바라지하고 그럴 생각도 있거든요. 엄마가 엄마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빠를 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집 앞에서 아들을 마주했던 엄마 정희 씨. 재환과 함께 있는 카메라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재원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엄마가 하는 행동이 정상인지 지금 한번 물어보자고. 아니 엄마가 뭐 어때서? 엄마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냥 우연히 직업 소개서에서 소개받아서 일을 갔는데 아빠 집이었어. 그게 말이 돼, 엄마 진짜? 아빠는 알아, 엄마가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 아빠 얘기 왜 해? 아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만해. 아빠랑 같이 사는 그 여자는 알아? 아유 몰라. 아유 진짜. 엄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럼 어떡하냐? 그 지금 일할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한다고 그랬잖아.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걸? 모든 것은 우연이었다는 정희 씨의 변명. 이 기막힌 우연을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죄송해요. 예. 우리 아들이 뭐 오해가 있었나 봐. 괜한 짓을 했네. 아니 어머니 걱정돼서 그랬겠죠 아드님도. 네. 아니, 이제 군대 갈 때도 얼마 안 됐고 예. 좀 예민한가 봐요. 예. 예. 아니, 그냥 가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아르바이트. 그 속에 담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재환을 다시 만난 곳은 아빠의 회사 앞이었습니다. 엄마는 우연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그만둔다고도 했지만 그것도 못 믿겠고, 차라리 제가 아빠한테 빨리 말해서 아빠가 엄마 자르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만에 부자 상봉.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묵뚝뚝한 반응인데요. 야, 아빠 근무 중에 지금 잠깐 나온 거야. 시간 없어. 시간 오래 안 잡아. 조금만 얘기하면 돼. 여기서 얘기하자 그냥. 엄마 얘기 아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남도 아닌 아들인데 잠시 시간을 내는 것에도 야박한 아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새도 없이
재환이 엄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집에 파출부 쓰지. 그 아줌마 얼굴 봤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엄마야, 그 아줌마. 가사 도우미가 정혜 씨라는 이야기에 사뭇 놀란 듯한 아빠의 반응. 그런데 자나, 엄마가 아빠를 찾아왔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빠가 부탁했어. 차라리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엄마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사람이 다름 아닌 아빠 본인이라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아빠의 사랑을 얻으려 무던히도 노력했던 엄마인데 그 사정을 뻔히 아는 아빠의 오만함과 뻔뻔함에 재환이 할 말을 잃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엄마랑 상의해 볼게. 너 군대 간다며.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너 군대 간다고 용돈 주는 거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빠가 써. 야, 연아. 자존심을 모두 버린 엄마와 오만의 극치를 달리는 아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재환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며칠 뒤 여전히 전 남편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 정희 씨. 과연 남편과 재혼한 부인은 정희 씨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제작진이 재환을 대신해 외출에 나서는 두 사람을 따라가 봤습니다. 나란히 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두 사람. 그치, 사이다 넣고 하고 시원하고 맛있네. 떡국 싶어? 근데 살쪄. 언니 사주지 마세요. 살쪄요. 언뜻 보면 사이좋은 자매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한 남자의 이혼한 부인과 현재 부인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림인데요. 젊은 엄마가 원래 우리 집 단골인데 얼마 전부터 같이 오더라고요. 아, 아주머니랑? 아, 혹시 그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도 좀 아세요? 사장님은? 젊은 엄마가 언니 하는 걸로 봐서 뭐 친언니는 아닌 것 같고 옳게 신우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러세요? 아마도 아빠의 새로운 부인은 정희 씨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재환이 결국 어려운 결심을 내렸는데요. 안 되겠네요. 그냥 제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아줌마랑 엄마랑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재환 씨가 그러면 일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지금 더 기다리는 게 나중에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해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삼자 대면이라는 정면 승부를 선택한 재환. 과감히 아빠의 집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김승범 씨 집 맞죠? 네, 맞긴 맞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저 김승범 씨 아들이거든요. 아빠랑 엄마랑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좀 잠깐만 얘기 좀. 어떤 얘기요? 무슨 씨야? 여길 왜 와서 네가? 얘가 진짜. 나 아줌마랑 할 얘기 있으니까 엄마는 좀 빠져 있어봐.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집에 가.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죠? 아니, 할 얘기는 네.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좀 들어가서 얘기 좀 들어보자고. 미안해, 신비 엄마. 미안해할 짓을 왜 해, 엄마가 그럼. 왜 그래, 왜? 나와. 아니, 나오라고. 근데 이런... 결국 아빠의 집으로 들어간 재환. 삼자 대면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카메라 왜 들고 와? 손 왜 들고 와? 지금 카메라가 중요해? 언니 좀 얘기 좀 들어보자. 진정하고 좀 화 좀 높이세요. 왜 저런 분들을 왜 데리고 오셨는지 저는. 들으셨죠? 저 김승범 씨 아들이에요. 이분 우리 엄마고요. 그럼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김승범 씨 전 와이프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요. 할 말 있으시면 엄마하고 지금 이러지 알고 마시고. 있었다고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엄마 파출부로 쓴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 엄마. 다 이유가 잠깐만 이렇게 너무 몸싸움하지 마. 미안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빠와 재혼한 부인도 정혜 씨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래? 어? 내가 뭘? 엄마 며칠만 일하 금방 그만둔다고 그랬지? 어? 엄마 아빠도 모른다며. 아줌마도 모른다. 다 모른다며. 엄마 왜 나한테 거짓말해? 아니, 어? 아니 너도 왜 카메라 달고 다니고 저 사람들 다
왜 그러는데? 창피해 죽겠어. 왜 그래? 아빠가 좋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셋이 살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끔 이렇게 그냥 살아 아주 그냥 어? 재환만 모른 채 벌어지고 있던 엄마와 아빠, 그리고 새로운 부인의 반쪽짜리 동거. 세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며칠 뒤 재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작진을 호출했습니다. 아, 제가 엄마 아빠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냥 군대나 가려고 서류 이것저것 떼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요. 모든 걸 체념하고 군입대를 준비했다는 재환. 그간 받았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신청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런데 입학금을 비롯한 약 1,500만 원의 돈이 이미 상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엄마가 갚았을 텐데 엄마는 이렇게 큰 돈 없거든요. 분명 아빠한테 빌렸을 거예요. 그래야 아빠 집에서 파출부 일하고 있는 게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말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모든 의문들이 풀렸다는 재환. 그가 향한 곳은 아빠의 회사였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뭐냐? 발뺌 할 거야? 내 학자금 대출 내역서 아니야. 아빠가 갚아준 거 아니야? 아빠 아니야. 모르는 일이야 이거. 그럼 이걸 누가 갚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어? 카메라 지금 달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회사 와가지고? 왜? 쪽팔려? 창피한 걸 알아? 너 카메라 달고 집에도 왔었다면서?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뭐가 아빠가 하는 짓, 엄마가 하는 짓,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엄마 아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 너 회사 와서 이러는 것도 아빠 진짜 기분 나빠. 너 이따 집으로 9시 넘어서 와. 아버지 근무해야 되니까. 여전히 당당하기만 한 아빠의 태도. 그날 밤 재환은 약속대로 아빠의 집을 찾았습니다. 뻔한 것 같아요. 아빠한테 빚진 엄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빠를 잊지 못하는 엄마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빠는 그런 엄마를 이용해 먹는 거고. 왔냐? 들어가도 되죠? 들어와. 들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아빠의 집. 먼저 침묵을 깬 건 재환이었습니다. 내 학자금 대출 엄마가 갚았어? 그거 엄마가.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냥 엄마가 갚았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이 어디서 났냐니까 나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어쨌든 아빠 돈 아니라고 했잖아.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말을 왜 다 거짓말만 해? 엄마도 정리가 잘 안 된다.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아빠 돈 아니야. 그냥 그런 줄 알아. 대출을 갚은 건 엄마가 맞지만 그 돈은 아빠의 돈이 아니었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엄마와 아빠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지는데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파출부는 왜 하고 있는 거야? 하도 많고 많은 집 중에서 왜 아빠 집에서 파출부를 하고 있는 거냐고. 아빠 무슨 두 여자 끼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재환아, 이제 아빠 결혼했어.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 여기서 파출부를 하고 있는 거냐고. 야, 김재환!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답답해하는 재환을 한 방으로 안내하는 아빠. 엄마가 직접 꾸며주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왔던 거야. 애초에 가사 도우미 같은 건 없었답니다. 재환의 방을 꾸며주기 위해 아빠 집을 들락거렸다는데요. 엄마의 비밀 사랑은 아빠가 아닌 아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 엄마 정희 씨는 가슴에서 알 수 없는 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던 정희 씨. 그런데 그동안 전혀 못 느끼셨어요? 며칠 전에 처음 만져졌어요. 이 정도면 오래전부터 덩어리가 느껴졌을 텐데. 유방암이에요. 심각한가요?
좀 진행이 좀 됐네요. 3기입니다.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게 된 정희 씨. 이미 암이 전이되어 있어 수술 후에도 생사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아주 중대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무슨 동전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5대5라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살았으면 내 가슴 관리 하나 못했나.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 재환이 걱정도 되고 막 생각은 많은데 일단 내가 어떻게 살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살아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수술 신청부터 했죠. 다행히 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정희 씨. 수술비를 충당하고도 뜻밖의 여윳돈이 남았었다고 합니다. 암보험금 2천만 원 맞죠? 계약하신 지 2년 지나셔서 4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3일 안에 고객님 심사 완료되고 통장으로 입금되실 거세요. 아, 네. 고객님 빨리 수술 잘 하시고 캐치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유방암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하는데 보통 한 2천만 원 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험금 탄 게 좀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우리 재환이 학자금 대출받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재환이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도 제가 제대로 못 내줬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그거는 꼭 내 손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홀로 암과의 사투를 준비하던 정희 씨. 수술 전 남편 승범 씨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환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 보기 처음이지? 그렇네. 당신 아들인데 관심 좀 갖고 연락 좀 자주 하면 어디가 덧나? 아, 알았어. 자주 연락할게. 근데 그것 때문에 나 부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재환이 당신이 좀 데리고 살 수 있지. 뭐? 아니 갑자기 왜? 지금 당장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그냥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좀 그렇게 해달라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아니 근데 내 입장에서는 생존율이 50%라 뭐 그 말만 붙들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우리 재환이가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도움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고 어떻게든 내가 없어도 우리 재환이 아빠한테 이렇게 가족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아들 그냥 혼자 두고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그 생각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새로운 가족을 꾸미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되면은 그 재환이가 살 방을 직접 꾸미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재환이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우리 집 지금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죠.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린 아빠 승범 씨. 그렇게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잖아요. 저희 아들 생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수술이 언제라고? 스케줄이 밀려서 6월 중순에 잡았어. 재환이 6월 말에 군대 간다며. 애한테는 언제 말하려고? 나 여기 애 방 좀 꾸미고 나면 그때 말하려고. 준비가 다 끝나야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외출이 잦아지니까 이 녀석이 자꾸 행방을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출부 일 다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관심을 갖고 뒤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럴 줄 몰랐죠. 저도 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좀 빨리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근데 저도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후회되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술이 잘 돼서 함께 돼서 재환이랑 같이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재환이랑 저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근데 다행히 뭐 지금 처가 잘 이해를 해줘서 재환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해줘서 고맙고요. 애 엄마가 재환이 엄마가 정말 수술이 잘 끝나기만 정말 완쾌하기만 바라고 있는 심정입니다.
모두들 엄마의 비밀스러운 아들 사랑을 남몰래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재환에게 암이라는 더욱 무거운 짐이 주어졌는데요. 유방암이라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한 재환과 엄마. 과연 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며칠 뒤 재환과 엄마가 시내의 번화가를 찾았습니다. 아들이랑 데이트하려고요. 아, 데이트 나오신 거예요? 내일이 수술하는데 뭐 이렇게 나와? 이때 아니면 언제 너랑 데이트하냐? 어머니 내일이 수술이세요? 아, 네. 안정을 취해야 하는 엄마의 외출이 도통 마음에 들지 않는 재환. 입대를 앞둔 아들에게 손수 준비물을 사주고 싶었나 봅니다. 이거 어떻게 불 들어오는 거예요? 불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가 보여요. 아, 라이트 여기 이게 있구나. 라이트예요. 아. 어때?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걸로 주세요, 사장님. 네. 튼튼해 보이는 시계 하나를 고른 뒤 스티커 사진을 찍자고 나선 엄마. 저기 옷 이거 대여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입어봐. 아, 입어봐. 남자다워 보이잖아, 군복 입으면. 응? 왜 하필 수술 전날 군복 입은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건지,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재환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다음 날 엄마의 병원에서 재환을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떨지 말고 기다리라고. 엄마 수술 잘 받고 나올 테니까 오히려 저 더 안심시켜주고 들어갔어요. 엄마 잘 들어가셨어? 방금 얼마 안 됐어. 뭐라고 말씀 안 하셔? 떨지 말고 잘 있으라고. 금방 받고 나오겠다. 뭐야 이거? 엄마가 자꾸 찍자고 졸라가지고. 잘 나왔지? 엄마가 암과 잘 싸워주기를, 그렇게 보란 듯이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주) 뒤 수술 후 퇴원을 한 엄마와 재환이 한적한 시골 마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하면서 이럴 거야? 이게 무슨 여행이야? 아, 울기는 사내자지. 안 온다니까. 울잖아, 지금. 울지 마. 나도 같이 운다, 진짜. 엄마의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일까요? 재환의 눈물이 좀처럼 그칠 줄을 모릅니다. 헤어지는 거못 견뎌하는 것 같아. 누구나도 한 번씩 겪는 건데 좀 씩씩하게 좀 잘 견뎌보자. 드디어 이별 여행 종착역에 다다른 두 사람. 조심해. 여긴도 갔다, 그치? 오늘은 다름 아닌 재환이의 입대 날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결과 따라서 그냥 안 되면 안 좋으면 연기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엄마 수술이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예정대로 입대하는 걸로 했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뭐 하냐? 야, 응? 너 머리나 깎아라. 그럼 나 갔다 올게. 짜증나, 갔다 와. 잠깐 있어? 응. 드디어 까까머리 군인 아저씨로 변신할 시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제가 군대 가거든요. 근데 아, 가는데 네, 그럼 군대 머리를 깎아야 되겠네요, 천상. 네, 너무 군인 같지 않게 잘라주세요. 네, 아쉽지만은 할 수 없이 깎아야지 뭐. 국가를 위해서. 머리카락이 짧아질수록 드디어 입대한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홀로 남겨진 엄마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만 앞서는데요. 엄마 또 이렇게 두고 가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아, 좀 그래요? 네.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재한 씨한테
영상 편지를 좀 남기셨어요. 영상 편지요? 모르셨죠? 네. 재현아, 아빠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갔다. 미안하다. 아빠가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은 우리 재환이가 태어난 거 한 번도 후회하거나 너를 미워한 적은 없어. 아빠가 성격이 이래서 너한테 표현을 못한 것뿐이다. 엄마는 내가 자주 가서 살펴볼게. 너는 몸 건강하게 또 열심히 군대 생활하길 바란다. 내가 너한테 한 번도 말 못했는데 재환아, 아빠가 재환이 많이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한글도 못 됐는데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엄마가 막 아둥바둥했었는데 벌써 다 커서 군대 간다니까 듬직하기도 하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 네가 아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랬을 때 사실 속으로 많이 고마웠어. 그 엄마 많이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마음에 힘이 돼서 수술도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매일매일 편지 써줄게. 우리 못한 얘기 손편지로 많이 하자. 사랑한다, 재환아. 사랑한다는 흔한 한마디 말에 미칠 듯이 요동치는 재환의 심장. 줄곧 강해 보이던 엄마도 짧은 이별을 실감한 듯 마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엄마의 건강이 하루빨리 호전되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길 바랍니다.